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7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 발레를 얘기할 때 이분 빼놓을 수 빼놓으면 안 없습니다. 되죠. 그렇죠. 네. 예. 영원한 지젤이라는 그런 또 네. 수식어가 붙는 백조의 호수, 심청, 잠자는 숲속의 미녀, 라바야데르 등에 출연을 하셨고 또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에서 동양인 최초로 지젤을 맡아서 공연을 하셨고 네. 지금은 또 우리나라 최초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최초의 민간 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의 문은숙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분들을 설렙니다. 위해서 직접 목소리로 소개를 네.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 문은숙입니다. 저는 이제 창단 멤버여서 이제 84년도부터 네. 한 95년까지는 수성무용수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96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이제 수성무용수 겸 단장 역할을 겸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은퇴를 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장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단장님이 그 유니버설 발레단 공연할 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나오셔가지고 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유용한 그 정보를 전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단장님 목소리 듣고 발레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마임도 가르쳐 주시고. 네,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현역 무용수를 뛸 때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안 보러 오시지? 그러니까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현역 네. 무용수를 뛸 때는. 네. 네, 은퇴하고 나서 이거는 정말 벽이 높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25주년부터인가 제가 해설을 간단하게 네. 10분 이내에 네. 그 작품에 대한 또는 감상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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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하게도. 오늘은 이제 10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충분하게 길게. 그래서 예. 발레 심청 공연을 앞두고 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심청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진하게 해보려고 네. 모셨습니다. 그 유니버설 발레단의 창작 발레인 네. 거죠. 네, 심청이 네. 4년 만에 공연을 한국에서 다시 공연하죠. 한다고. 네. 근데 또 되게 그 초연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발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초연을 1986년 아시안 게임 때 와. 문화 축전 공연으로 네. 축하 공연으로 이제 올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4년도 창단하자마자 이제 시작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88 올림픽 때 다시 무대에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문화 네. 공연을 올렸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3대 오페라 극장이라든지 발레 본고장인 파리와 모스크바 네. 또 심지어 남미 뭐 중동 오만에서도 네.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15개국 40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발레단을 대표하는 네. 그런 상징적인 어떤 네. 대표 와. 공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2001년인가요? 그 네. 미국 시카고에서 공연할 때 음. 취재하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전인데도 그때 그 관객의 막 환호성과 막 그 커튼콜 때 진짜 감격적인 네. 장면이 정말 네. 네. 그래서 이 심청 얘기로 이렇게 발레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미국인 관객들도 이렇게 감동하는구나. 그걸 제가 네.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끊임없이 공연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저도 반갑고 네. 그래서 다시 공연을 하는데 이 작품이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든 거는 저는 그 당시 이제 무용수로 활동을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의 초대 예술 감독이 네. 미국 분이셨습니다. 네. 에이드리언 달라스라는 네. 분이셨는데 76년도부터 한국에 오셔서 선화예술 중고등학교에서 발레 지도를 하시고 네. 네.
84년도에 이제 발레단이 창단되면서 초대 예술 감독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셨고 어린 자녀들도 여기서 이제 교육을 이제 낳으시고 네. 이제 기르셨는데 이제 딸을 위해서 책방에 갔나 봐요. 근데 거기서 심청이라는 책 한쪽에는 영어, 한쪽에는 한국어 네. 이렇게 네. 양쪽으로 돼 있는 책을 보시고 이거를 특히 이제 효 사상이 조금 미국 우리 정말 그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네. 그 정신을 보고 너무 이거는 감동적이다. 스토리도 감동적이어서 이거를 발레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그 책을 보고 동화책을 보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네. 제작진이 거의 다 해외에서 오셨어요. 네. 안무도 미국분, 네. 의상 디자이너도 American Ballet Theater 뉴욕에 있는 단체죠. 많은 의상을 디자인해 주신 실비아 털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아이리시 네. 분이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네네. 작품을 네. 임했고 무대 장치는 한국에서 했고 초연 당시에는 작곡가는 한국분 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렇구나. 하긴 그 심청이 얘기가 이렇게 감동적이고 재미도 그렇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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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발레로. 근데 초연이 86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40년이 다 그러니까요. 작품이잖아요. 발레단이 네. 올해 39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이 37년이 네. 네. 됐어요. 37살 됐습니다. 네. 심청이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발레를 하기 좋도록 디자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복이 네. 평소에 보던 발레 의상이 아니라 네. 한복으로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건 내가 그냥 그 전에 보던 다른 네. 러시아 고전 발레 이런 거랑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네. 이제 고전 발레 테크닉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한국 얘기를 한국적으로 클래식 풀어내는. 발레 고전 백조유수 같은 그죠. 고전 네. 클래식 발레 형태의 네. 이제 우리 문화를 입혀서 네. 이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발레하고 한국 의상 네. 상상을 못 한다고 네. 하더라고. 어떤 모습일지.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심청이는 발레리나 이렇게 네. 같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주 짧은 치마 입고 네. 이제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어쨌든 한복을 발레를 할 수 있게끔 예. 이제 디자인을 특히 이제 뭐 들어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치마를 아주 몸에 딱 달라붙게 예. 하면서 네. 디자인을 새롭게 아. 이제 소매라든 이런 거를 이제 네. 지금은 뭐 이제 한국 무용에서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네.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많은데 네.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아. 신선하고 이런 시도가 네. 네. 그리고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예.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유니버설 발레단 84년도의 그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청이라는 작품도 유니버설 발레단이 발전해 가면서 계속 이 작품도 수준이 점점점 네. 저희가 올 때마다 애정을 가지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초연 때랑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연 때와 정말 안무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출적인 부분 또는 추가로 들어간 안무, 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39년 동안 6분의 예술 감독을 모셨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술 분들 중에 심청을 올리면서 요거 좀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네, 해서 네. 3대 예술 감독인 로이 토바야 선생님께서는 3막의 4인무를 하나 안무를 하셔서 네.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5대 예술 감독이었던 그 당시는 키롭이었고 지금은 마린스키 발레단인데 네. 마린스키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셨던 올렉 비너그라도프 감독님께서는 2막의 의상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안무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특히 3막에 네. 이제 왕이 나와서 이제 신하들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인데 네.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이거를 왜 안 보여주냐. 이거를 세계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 된다 해서 네. 그 장면을 그냥 회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택 장면으로. 네. 그래서 이제 백조의 호수에 왕비가 왕자한테 이제 네네. 약혼녀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장면이 네. 있듯이 그거를 추가를 해서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예를 들어서 추가를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작품을 보면 제가 원조 심청인데요. 그렇죠. 37년 동안 보면서 이제 아날로그적인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 공연 업계도 엄청 발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해서 네. 무대에 영상 효과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계속 수시로 올릴 때마다 안무나 연출을 소소하게 2년 전에 올릴 때 왜 이게 안 보였지? 너무 이건 안 좋은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관객의 특성이 뭐냐면 엄청 많이 바뀌어요. 트렌드가 네. 바뀌고 또 수준도 바뀌고 84년도의 관객 수준과 오늘날의 네. 관객 수준, 심지어는 4년 전의 관객 수준과 트렌드와 보는 그런 눈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눈으로 이제 4년 후에 봤을 적에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뭐가 바뀐 것 같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화한 작품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까 들어오기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 용왕이 이제 그 용궁에 가서 예. 이제 용왕을 만나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용왕이 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처럼 네. 그런 느낌의 이 삼지창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탁 들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 네. 용왕님이 나오고 그리고 용왕의 아들이 있어서 네. 그 아들하고 심청하고 같이 이제 이 인물을 네.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요? 아마도 이제 에리언 달렛 선생님께서 네. 이제 스토리 라인 그대로 최대한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용왕이 항상 이렇게 할아버지로 수염 이렇게 네. 긴 할아버지 네. 나오니까 할아버지를 용왕을 두시고 네.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냥 춤을 출 수는 있으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분이 고민 끝에 용왕의 아들을 만든 거예요. 네. 소리 없는. 근데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니까 용왕을 그냥 젊은 용왕으로 만들자. 그래서 용왕이 별로 하는 일 없고 네, 네. 서 있기만 하니까 연기만 조금 하다 보니까 이건 불필요한 캐릭터겠구나 해서 이제 저희가 빼고 용왕 젊은 용왕하고 네. 심청이가 춤추는 걸로 네. 바뀌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한국의 어떤 상황이 그려지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저건 한국이구나 네. 이러는데 용왕의 그 수중 세계는 굉장히 환상적인 무대로 네. 딱 바뀌어요. 그래서 막 그 해저 생물들이 뭔가 되게 근사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환상적인 그러니까 한국적인 건 아니고 왜냐면 거기는 바닷속은 국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굉장히 바다는 신비로운 느낌으로 동양이나 맞아요. 서양이나 예, 다 예. 똑같은 네. 모습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용왕이 제가 그래서 이게 포세이돈처럼 이렇게 이걸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있는 것도 네. 저거는 이제 서양 관객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네. 바다의 신 같은 거구나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알아보게. 있게 연출을 했다고 느껴서 네. 굉장히 재밌다고 사실은 생각했고요. 그거를 외국 관객을 생각을 하시고 안무를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네. 구성도. 네. 그래서 이막을 그렇게 이제 좀 그 어떤 국적이 없는 네. 그런 그 설정을 하셨던 네. 것 같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한국적인 느낌을 가는 것보다는 네. 좀 다양하게 조금 더 그죠. 이막은 네. 완전히 한국을 벗어나서 다시 또 네. 선박은 한국으로 오기 그쵸.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더 다양한 그런 네네. 그 무대 장치와 네.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네. 실증이 안 날 네. 수 있도록 그렇죠. 관객분들이 네. 보셨을 때 맞아요. 그런 전략적으로도 네. 잘 설정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막의 그 해저 세계가 이렇게 탁 무대가 펼쳐질 때 객석에서 와
이런 네. 그런 감탄사를 제가 들었고 네. 또 그게 다시 한국적인 그 장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궁궐이 막 네. 근사하게 이렇게 나오면 그때 또 감탄사가 와 이러는 게 막이 올라가면요 관객들이 네. 이게 네. 들려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작품이 참 좋은 것은 1막은 한국의 그 그냥 뭐죠? 시골 그 뭐지 무슨 집이라고 초가집 그러죠? 초가집. 네. 초가집. 그러니까 정말 소박한 네. 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막에는 환상적인 바닷속, 네. 3막에는 화려한 궁의 궁이니까. 문화. 네. 그러니까 소박한 문화와 궁의 문화 양쪽을 다 네. 외국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좋은 작품.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원들의 군무, 그 남성 군무도 굉장히 제가 인상에 남아 있거든요. 네. 물에 빠지기 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막 1장이 마을 장면이고 네. 이제 2장이 배 위의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발레 뭐 지젤이나 백조유수 같은 작품에는 정말 좀 역동적인 남성 군무를 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심청도 그렇고 저희가 나중에 춘향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여성 무용수보다 남성 무용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 춤이 역동적이고 네. 그래서 관객분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1막의 선원들의 춤, 네. 그다음에 폭풍우 네. 이제 빠지는 네. 장면. 네.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명장면 중 하나가 이제 3막의 왕과 심청이가 이제 만나서 네. 사랑의 달빛 네. 사랑의 이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저희 영상을 그쵸. 이제 하이라이트로 한 2분 정도로 편집해 놓은 걸 받았는데요. 그걸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초연 때 한국 분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 발레 이해도나 정말 불모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훌륭한 작곡가이셨지만 발레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분인 케빈 네. 피카드 미국 분이신데요. 미국 네. 작곡가 이분이 이제 작곡을 새롭게 해서 88 올림픽 때 이제 새롭게 올렸는데 네. 정말 엄청난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그 음악을 계속 지금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주 이제 하는데 관객들이 끝나고 나서 나올 때 음악이 너무 좋은데 네. CD 없냐고 예. 문의가 그렇게 할 참 정도로. 많을 네. 정도로 네. 음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것 같고 네. 춤을 추는 무용수도 특히 그 마지막 재회 장면에서는 네. 항상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이렇게 딱 제외하고 이제 눈이 밝아지는 그 장면에서 예. 그냥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와요. 그 장면에서 뭐 관객들도 막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네. 이렇게 네. 영상으로 보니까 음. 되게 극적인 요소가 좀 그렇죠. 많아 보이고 네. 그렇죠. 네. 스토리텔링이 특히 1막 1장 이제 마을 네. 장면에 팔려가는 거 네. 스님하고의 어떤 네. 사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극적인 드라마적인 네. 부분들이 많고 네. 이제 뱃선 위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춤 장면이 더 많고 아, 네. 네. 저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양해서 네. 한복이랑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이게 또 한복 이제 제대로 그쵸. 보여줄 때는 또 네. 제대로 보여주고 또 네. 되게 발레 공연 같은 거랑 이렇게 잘 상당히, 어울린다는 예, 생각이 많은 들었어요. 분들이 예. 너무 조화가 너무 잘 되어 예. 밸런스거든요. 섬세하게 이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되게 좀 촌스러운 작품이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밸런스 서양과 우리 서양의 발레와 동양의 우리의 문화의 균형 있는 네.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댈러스 선생님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해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네, 네. 진짜 어떤 반응을 보고 아 이게 통하는구나 하고 정말 실감을 하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외국 분들은 이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산막에서는 정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초의 이제 한국 유니버설 발레들이 처음 해외 공연 간 것이 98년도였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그 시티 센터 네. 이라는 극장에서 네. 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링컨 센터, 아, 네.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제 미국 3대 오페라 네,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올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98년도, 2001년도 솔직히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은 외국 분들이 대중적으로 한국이 잘 몰라요. 때. 그때만 네. 해도. 네. 언제 정말로 올림픽을 88년도에 했지만은 그냥 반짝하고 이제 잊혀져 갖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어딘 줄 알아 때가 월드컵이에요. 그 네. 붉은 악마 네, 네. 등 네. 이때에 이제 그 이후로 해외에 나가면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Korea. Red Devils. 뭐 이렇게 붉은 악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택시 운전수까지도 아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문화는 그들이 잘 아는 서양 문화 오페라의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네. 중국의 문화는 투란도트를 네. 통해서 엄청 많이 접하고 뭐 쇼건이라는 네, 소설이 네. 제가 미국에서 잘할 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아, 영화로도 그래요? 나오고. 네.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는 엄청 익숙했지만은 한국 하면은 어디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청이 정말 한국을 그 외국 분들에게 한국 문화가 이런 거구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더욱 감동이었던 거. 한국 의상이 전통 의상이 저런 거네요. 네. 미국 사람한테 일본 의상, 중국 의상 얘기하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있죠. 네. 네. 지금은 뭐 이제 방탄소년 네. 우리나라 드라마가 워낙 이제 네.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적인 그 한류로 인해서 다 알고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류라는 단어가 없을 때였기 네. 때문에 네. 아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네. 그런 뭐라고 그러게 exotic 신비한 그런 문화를 보여줬던 네. 그런 경험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춤 평론가가 네.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네, 네. 얘기 들었던 기억이 98년도에 나는데. 초연 당시 네. 뉴욕 타임스에 제니퍼 더닝이라는 유명한 춤 평론가가 있으신데 그분이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떻게 쓰셨냐면 춤의 근본적인 휴머니티가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심청의 스토리텔링, 심청의 작품이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린 네. 것은 네.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 네. 내용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부모
부모가 없는 그렇죠. 분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이 심청이라는 스토리는 해외 외국 분들은 모르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감동 받을 수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음. 바로 심청이라는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근데 외국 관객들도 이제 다 감동을 받을 수 음. 있는데 공양미 300석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아까가 300석 이렇게 300석의 쌀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발레에서는 네. 이제 대사가 사람 대부분의 분들은 대사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레에도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대사를 손동작으로 손으로. 그래서 뭐 네. 사랑, 뭐 아, 맹세, 사랑할 맹세, 아. 또 결혼, 네, 아, 맞아. 또는 반지를 뭐 가리키는. 아름답다, 아. 또는 뭐 죽음, 아. 뭐 이런 이제 판토마임 동작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300석을 뭐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근데 그죠. 네. 외국 분들 하면 시놉시스를 읽어야지. 아, 네. 네. 발레가 아직 정말 지금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문하기에 조금 쉽게끔 저희가 발레 뮤지컬 심청을 네. 저기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연극적인 부분 그리고 가사가 있는 노래 네. 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 하면서 아, 뭐가 네, 나오면 네. 노래 가사와 동작이 나오면은 네. 발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훨씬 더 네, 네.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제 도전을 해서 발레 뮤지컬 뮤지컬로, 심청을 네. 양종웅 네, 연출가. 연출가님께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나중에 설문조사하니까 발레는 모르지만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보고 보러 갔다. 그래서 이제 발레 문을 이제 문턱을 좀 문턱을 내리는 낮추고. 그런 네. 작업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설도 네. 하고 네. 발레 공연에 세계 최초로 자막도 붙여보고. 아, 네. 근데 이걸 제가 3년을 고심했어요. 왜냐면 아. 세계 어딜 가도 발레 공연에 자막 붙이는 단체는 없거든요. 왜냐면 아, 네. 자막을 보면서 보게 되면은 동작을 시선이 놓치기 분산이 때문에. 되니까. 네. 그래서 3년을 고민을 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막을 우리 그 공연 기획 팀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줄줄이 그래서 아니지 한두 줄 1, 2초 안에 읽고 딱 바로 보고, 예, 눈을 예, 그래서 제가 예. 다 편집을 해서 아. 꼭 필요한 요거는 관객들이 아무리 봐도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만 짧게 네. 해서 넣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랬을 것 같아요. 2005년인가요? 그게 2009년. 네, 25주년. 25주년.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자막은 안 하고 예. 제가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예. 해설만 주로 요즘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 관객도 계속 지금 성장하고 발전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음. 그 또 재밌는 거는 심청에 이제 원래 주역 남녀 무용수가 이제 주역이 이 인물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심청은 계속 파트너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 행복한 남자 주역. 여러 네. 명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백조유소는 왕자하고 오데트 공주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같이 네네. 가고 호두까기도 마찬가지. 거의 모든 이제 명작 고전 발레들은 네. 그렇게 가는데 네. 1막에서는 선장, 아, 네. 선장. 2막에서는 용왕, 용화. 3막에서는 왕과 아. 함께 춤을 춰야 되는 네. 심청에는 아주 행복하죠. 근데 바쁘잖아요. 바쁘고 계속, 사실은 네. 연습은 좀 많이 힘들어요. 해요. 왜냐면 그렇죠. 세 분하고 맞춰야 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관객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전 발레에서는 한 명의 남성 주역 묘소를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굉장히 세 명을 다양한, 네. 만나보실 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인물이 바뀌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죠. 1인 3역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진짜 남자 주역이 3명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네. 1인 3역으로 한번 해볼까? 그것도 그것도 재밌는 가능하긴 하겠네요. 발상인 것 같은데요. 네, 음. 네.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에서 흑조와 백조를 같은 일인 사람이 역. 하는 것처럼. 아. 네, 네. 그래서 1막에서 괴롭혔던 선장이 나중에는 왕이 돼서
아, 그것도 새로운 발상인데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주역은 굉장히 힘들겠어요. 네, 힘들죠.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단장님이 심청을 하시는 거를 그 미국 가서 네. 보고 네. 그리고 2001년에 그때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셔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 제 극장에서 은퇴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그때 은퇴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 네. 공연이 바로 제 은퇴 마지막이. 공연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아. 그 후에 이제 부상을 작은 부상을 이제 예. 입고 이제 보통 무용수들이 현역 무용수들이 40살 전후로 은퇴를 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9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에게 무대를 물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또 당시에는 이제 단장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물과 기름이에요. 저는 권하고 싶잖아요. 단장을 하면서 무용 계속 춤을 무대 추는 올라. 거는 네.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춤이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점에서요? 연습에 무용수는 정말 오로지 자기 연습에만 몰두를 네.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연습실에 있으면은 회의해야 되는데 회의하고 있으면 연습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너무나 네. 힘들었어요. 네. 어. 그래서 양쪽이 손해를 보는 이게 이도 저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부상이 그때 이제 39이 되면서 이때다 해서 이제 저는 그때 퇴임을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청 그때 이제 3대 오페라 극장 공연 마치고 네. 귀국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올린 공연이 제 퇴임 공연이 그러니까요. 되어버린 거죠. 네, 그때 네. 보러 갔을 때는 퇴임 얘기는 없었던 없었어요. 거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퇴임 공연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퇴임을 슬퍼서. 정해놓고 하는 거는 너무 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오픈북으로 놔두고 네. 퇴임을 네. 안 했으니까 전 뭐 지금이라도 연습해서 다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지.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무대 선 거는 2001년이 마지막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뒤에 다시 무대에 오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30주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심청을 올리면서 역대 심청들을 부르자 네. 해가지고 이제 서곡 1막 서곡에 네. 왕비가 된 심청이가 회상하는 그냥 걸어다니는 장면이죠. 네. 네, 그래서 장치 사실은 없던 장면을 추가하다 보니까 스페이스는 공간은 좀 많이 모자랐지만은 왕비가 이제 서곡이 나올 때 왕비가 회상을 하면서 어린 심청이 한번 들어와서 어린 심청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역을 하는 심청이 들어와서 아버지랑 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회상을 하면서 퇴장을 하고 마지막 3막에 왕비 옷을 이제 2인무는 현역무용수하고 왕비 옷을 갈아입은 심청이는 역대 심청들이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무대에 오르신 거네요. 그때 한번 무대에 올랐는데 역시 무대는 어려운 곳이구나. 삼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게 토슈즈는 안 신었지만 이 치마도 밟히고 걸어다니는 것도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심청뿐 아니라 다른 작품도 뭐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명작 네, 클래식은 다 그렇죠. 좋습니다. 영원한 지젤이다 이런 이제 호칭이 있는데 어떠세요? 지젤이 가장 이게 마음에 남으세요? 근데요.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향수도 이제 20대 제가 좋아했던 향수와 30대 좋아했던 향수 40대, 50대 이게 계속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는 좀 달콤한 그런 게 좋았다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금 레몬 향 조금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뭔가 프레시한 그런 그런 향이 더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20대는 지젤이 좋았고요.
은퇴할 때쯤 되니까 지젤보다는 키트리와 같은 돈키호테나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이 라바야델 니키아 역이 니키아 역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좀 성숙한 여인, 자기 사실은 거기서는 사랑하는 그 장군을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하게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지만은 질투심에 그 공주의 질투심에 의해서 뱀의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좀 강인한 여자거든요. 그 공주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내 남자다 하면서 도전을 그 공주가 그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인한 여성, 성숙한 여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는 그 역이 더 와닿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또 매 역할이 내 안에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좋았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젤은 내 이런 면을 보여줄 수 있고 돈키호테는 좀 더 화려한 면을 보여줄 수 있고 라바야드는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좀 왜냐면 그 힌두교 절에서 춤추는 무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의식에서 춤을 춰야 되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다른 내 안에 있는 여러 색깔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한 작품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아까 그 러시아 키롭 극장에서 지젤을 동양인 무용수 최초로 이제 춤을 추셨는데 그때가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가 아직도 철의 장막 구소련 시대죠. 89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키롭 발레단, 지금의 마린스키 발레단은 정말 이제 구소련 시대였기 때문에 만나볼 수도 없고 정말 보기가 힘든 그런 발레단이었고 정말 세계적인 전설적인 발레 역사에 나오는 전설적인 무용수들을 배출한 발레단이고 무대인 거죠. 그러니까 발레리나라면 정말 꿈의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축복이자 엄청난 도전이자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내가 나라는 무용수가 감히 이런 무용수들이 쓴 무대에 서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고 또 특히 유럽에 가면 무대들이 15도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뒤에 계신 분들의 미라가 다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거의 옛날 극장들은 다 이 15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15도 경사 무대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한 열흘 2주일 전에 갔던 것 같아요. 시차 적응도 해야 되죠. 파트너와 모든 거 맞춰야 되죠. 처음으로. 굉장히 그 경사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는 원을 돌면은 내리막길을 가다가 올라갈 땐 또 오르막길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도 좀 더 많고 중심이 균형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었지만 또 하나의 행운이 정말 볼쇼이 발레단의 전설적인 무용수였던 마리오스 리에파라는 남성 무용수가 있거든요. 이제 러시아 가면 누구나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인 볼쇼이 수석 무용수인 안드레아스 리에파와 함께 이제 춤을 추게 되어서 그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그분도 사실은 볼쇼이 발레단 주역 무용수였는데 마린스키 발레단, 키롭 발레단에서 초연을 하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연, 그분도 초연. 그래서 굉장히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뭐 커튼콜을 7차례나 받으실 정도로 아주 그냥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풋볼, 미국 축구를 좋아하듯이 러시아 분들은 발레를 좋아합니다. 대중들이. 예. 네.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극장에 이제 나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공연 좋았다고 근데 왼발이 턴아웃이 좀 덜 되지 않냐고. 어머.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 네. 회전 이거 할 때 네. 그 당시에는 백조요수였던 네. 네. 백조요수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게 회전을 할 때 체중을 좀 더 뒤로 싣고 하라고 지적을 줄 정도로 네. 경사가 져 있으니까 네.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객이요. 공연 네. 끝나고 그때가 추운 12월이었거든요. 네. 이제 차 타고 이제 호텔 가려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자를 안 쓰고 손에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관객분이 지나가면서 모자를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용수들의 예술가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라요. 네. 러시아 분들은 그거를 네. 굉장히 많이 느꼈고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예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서는 네. 네. 전쟁 그때 이제 상트페테르스부르크가 2차 세계 대전. 대전 때 이제 함락 네. 됐을 때 3년인가 이제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음식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미국 뉴욕시티 발레단의 조지 발렌신의 바이오그래피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고양이를 잡아 이제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정말 음식이 없을 때 그때에도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분들은 이랬어요. 마린스키 극장에 불이 안 꺼지는 한 우리는 괜찮다. 그 정도로. 네. 버티는 힘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넉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오히려 넉넉하지 않을 때 예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들 때 치유를 받고 저희가 세월호 당시에도 공연을 할까 말까 엄청 많은 공연들이 취소가 됐는데 그 당시 저희가 스페인 안무가 나초 두아토의 작품을 신작을 저희가 초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올려야 된다. 예수는 치유의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바하의 인생을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치유가 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 당시 공연을 취소 안 하고 강행을 정말 엄청 많은 걱정을 하면서 강연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 공연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예술의 역할과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니버설 발레단은 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전통과 스타일을 그대로 저희가 그 현직 예술 감독으로부터 현직 그 발레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저희가 뭐라 그럴까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정말 복받은 그런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건데 사실은 그런 교류가 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전쟁이 좀 끝나고 정말 정말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종식이 돼서 다시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문화의 힘이죠. 이제 모두를 하나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84년에 창단하셔서 물론 그 전에도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셨지만 그 발레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세요? 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제일 남는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최초로 발레 토시를 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아마 한 10살, 7살 때 취미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토슈즈는 이제 5학년 정도 되면은 다리가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발에 힘이 생기면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하고는 달라요. 피겨는 처음부터 신발을 신고 얼음 위에 올라가는데 발레는 어느 정도
다리를 발하고 다리에 힘을 2, 3년 기른 다음에 네. 토슈즈를 생리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토슈즈 사가지고 그 반들반들한 그 저기 신발을 맨날 들고 다니고 내가 네. 이걸 언제 신나. 아. 그런데 처음에 그거를 이제 올라 신었을 때 내가 마치 세상 위에 올라선 것처럼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아.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 네. 10살에요. 네. 어. 10살, 11살 좀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 턴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턴아웃. 그것도 좀 설명해 네, 주시면 턴아웃. 좋을 이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네. 11자로 걷는데요. 네. 이 다리의 회전 이렇게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은 발을 바깥으로 180도를 돌렸을 적에 훨씬 더 이게 폭 넓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발레는 모든 동작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발과 무릎이 바깥으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턴 아웃, 아웃. 그러니까 네. 다리를 바깥으로 돌린다. 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턴아웃이 선천적으로 잘 되는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발레 하기는 쉽죠. 예. 아. 이게 이 자체가 좀 구조상 안 되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발레 하면 억지로 하면 안 되는 아무리 열심히 거죠. 해도 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이 구조,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거는 너무나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딸도 취미로, 그러니까는 물론 6학년까지 해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구조상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한국무용으로 바꾸고 이제 아, 네. 지금 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 부분이죠. 아. 네. 그러니까 신체 구조 그리고 발이 생긴 것도 뭐 어떻게 생겨야 발이 생긴 좋고 것도 일단은 발가락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둘째 발가락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길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올라섰을 때 걔가 더 구부러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체중은 엄지와 특히 엄지가 중요하고 네. 둘째가 중요한데 둘째가 엄지보다 긴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얘가 더 구부러지면서 네. 더 까져요, 잘 발가락이.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네. 조금 이게 제일 좋은 거는 5개 발가락이 좀 비슷할 네. 때 네. 좀 더 수월하고 아. 네. 아, 그리고 더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발등이 이렇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아, 네. 네. 이게 일단은 곡선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네. 특히 여성 무용수도 올라섰을 때 이게 만약에 잠겨 있으면요. 네. 이게 뭐 발목이 잠겨 있으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게 타고나길 좀 더 수월한 네, 네. 사람이 있고 그런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음. 그렇지만 없어도 음. 성공하는 무용수들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최고의 어떤 체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발레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네. 좋은 스승을 만나고 네. 그러면은 정말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무용수들도 많기 때문에 네. 물론 있으면 더 좋지만 네. 네. 그러니까 타고난 조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또 극복할 수도 네.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발레리나들 걷는 거가 그래서 이제 약간 팔자걸음에 펭귄처럼. 왜냐면 7살, 뭐 8살 때부터 계속 그 훈련을 평생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갈 때도 이렇게 가지 네. 갑자기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계단 내려갈 때는 이게 더 불편해요. 아, 네. 이렇게 네. 바깥으로 돌려서 예. 내려가요. 네. 편해요. 단장님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작년에 네. 취미 발레를 아, 진짜요? 진짜 네. 썼는데 네. 이게 이렇게 계속 뭐 시키시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발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끝에 발가락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요. 그냥 그렇죠. 예. 내가 보는 그 발레리나의 어떤 라인과 이런 그런 게 있는데 턴아웃 이런 것도 자꾸 하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걸 막 억지로 네. 그냥 발만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못하면은 발은 돌아가고 네. 이게 돌아갈 때 사실은 위에서부터 다리 전체가 돌아가야 무릎이 안 꼬이잖아요. 아, 근데 네. 이제 이게 턴아웃이 잘 안 되는 구조면은 발은 돌아가요. 네. 근데 네. 위에선 안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꼬이겠죠. 그러면 무릎이 아프기 예. 시작해요. 그럼 무리하게 그래서 그래서 무리를 하시면 안 되고 취미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취미 발레가 엄청 많이 인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아서 어떤 분들은 요가보다도 좋다고. 네. 그 대신에 그런 분들은 이제 무리하시지 마시고 이게 일자로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네, 네. 하셔도 그러니까요. 돼요. 근데 네. 이제 보던 또 그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하려고 아무튼 TMI였습니다. 아, 그 취미 얼마나 발레 하시구나. 하시구나. 1년 정도. 와, 그래도 정말 꾸준히 대단하다. 하셨네. 네. 1년 정도 하면 뭐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애기 그만하면 안 돼요? 동작을 따라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애들이 다 뭐 어쩌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수업이 안 돼. 기억을 못 하니까 네, 네. 누가 하는 거 이렇게 흉내 같이 이제 아. 따라는 하는데 네. 선생님이 뭐 어쩌고 하면은 그냥 완전 머리가 백지. 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린이들도 뭐 꼭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음. 이제 발레를 하면 이제 체형이 자세도 예뻐지고 좋아지고. 자세도 그거는 좋아지고.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는 전공을 시키지 않아도 정말 그 뭐죠 큰 동서 따님도 아, 이제 네. 발레를 6학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자세가 예뻐요. 네. 그리고 또 음악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레할 때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맞아요. 하니까 네. 굉장히 힐링되고 네, 운동도 되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요가를 하시던 어떤 분이 요가를 하시다가 요가를 안 하고 이제 발레는 매번마다 동작이 조금씩 바뀌고 음악이 네.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지루함이 없다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발레가 힘든데도 왜 저렇게 힘든 거를 할까? 근데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요. 거기서 네. 나오는 희열과 도파민, 뭐 네, 세로토닌 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해소, 네. 도파민, 세로토닌을 네. 이제 많이 나오게 하니까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치매에도 굉장히 네. 좋고요. 네. 춤이 뭐 꼭 발레 아니어도 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이 드셔서 이제 막 이제 치매가 조금 오셨어요. 집에 계시면서 네. 집에 가자라고 네. 얘기하시. 근데 볼룸 댄스를 네. 네. 그러니까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춤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엄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패턴을 밟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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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턴 음악에 맞춰서 패턴을 밟는 그 자체가 굉장히 뇌를 활성화 시켜서 치매가 많이 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뭐 그 버밍엄 로열 네. 발레단이라든지 그 치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병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네. 그 파킨슨즈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춤을 추면서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그걸 할 때는 놓고 움직여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 뇌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기쁨도 되고 네. 또 악기와는 악기는 혼자 연습을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발레는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또 예술이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제 뭐 혼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협동심, 작품도 같이 만들어야 네, 되고 네. 이런 협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아이들 교육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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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전도사. 저희 애들도 좀 어릴 때 시킬 거예요. 생각이.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다시 가요. 그러면 이제 발레 심청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공연 요번에는 그러면 다 이제 한참 후배 무용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조금 새로운 거는 이제 37년 동안 3막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좀 더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이거를 줄여보자. 그래서 3막을 2막 4장으로
올해 한번 도전을 해서 줄입니다. 네. 무용수들에게는 많이 힘들 힘들죠. 겁니다. 왜냐면은 네. 휴식 시간이 인터미션 시간이 하나 15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미션이 두 번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걸 한 번으로 줄이면은 무용수들은 조금 도전이지만은 관객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이번에 또 새로운 진화를 네. 또 이제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심청에는 이제 정말 우리 정말 연륜 많은 우리 가장 선배 무용수인 강미선 씨라든지 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네, 나오셨던 출연했던, 그분도 네. 있고 이제 한상희 씨 네. 그다음에 홍향기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신인 무용수 박상원이라는 저기 신인이 이제 주역을 나오는데요. 지난 1월달에 세계적인 이제 발레 콩쿨 프리 드 로잔에서 네. 입상을 한 로잔 무용수입니다. 콩쿠르에서. 네. 로잔 그래서 영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콩쿨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작년에는 호두까기 인형을 이제 주역을 주역으로. 맡았고 네. 올해 이번에 이제 심청에 새롭게 네. 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젊은 무용수들에게 사실은 많은 무용수들이 이 심청을 하고 싶어해요. 네. 특히 그 마지막 산막의 2인무 때문에 여성 네. 무용수들이 그걸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정말 새로운 얼굴을 또 신인을 발굴하면서 네. 또 네. 출연을 하게 돼서 음. 많은 분들이 좀 격려를 해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은 공연이 이번 주 네. 네. 12일부터 14일까지 네. 금, 토, 일, 금요일 7시 반, 토는 네. 토요일 날은 2시, 7시 밤, 네. 그리고 네. 이제 일요일 날 2시 공연. 네. 네. 예술의 예술의 전당 전당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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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은 어떤 장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심청에서요. 폭풍우는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네. 네. 제일 아름답고 좋은 건 아무래도 왕과의 재회, 마지막. 왕과의 사랑의 임무, 사랑의 임무. 그리고 이제 네. 아버지 마지막 만날 만나는 때 장면. 정말 아버지 눈 뜰 때 눈물이 그냥 절로 나요. 네. 하다 보면 네, 뭘 네. 빠지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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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뛰어내릴 때 좀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높아요. 네. 처음에 초연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무대 장치를 처음 저희가 그때 김인희 SPT 네, 네. 단장님과 하셨던, 저하고 네. 또 최민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초연을 네. 했는데 네.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뛰어내리는 곳이 요 정도 네. 높이면은 네. 매트리스가 네. 한층 이제 1층 높이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한 2층 정도 2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1층 반 네. 정도 네. 이렇게 그러면은 매트리스가 바로 보이면 좋겠는데 네. 파도 장치 밑으로 떨어져야 안 보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네모난 이게 매트리스가 있는데 네.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럼 그래서 조금 김인희 단장하고 저하고 올라가가지고 네. 불안하죠. 어떻게 튈것 같아. 그런데 매트리스가 뛰어내리는 단하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지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네. 거고. 네. 근데 그 당시는 정말 발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열악했고 그 당시만 해도 무용수들을 예술가로 안 보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네. 우리가 뭘 부탁해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막 아니에요 만들어 주세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네. 그 당시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셨던 제 친정 아버지가 네. 네. 무대를 지나가시다가 양복을 입으시고 네. What's the problem? 네. 뭐가 문제냐고 네.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네. 해가지고 직접 올라가셨어요. 구두 신고 양복을 입으시고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제 그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뛰셨는데 네. 이게 매트리스면 가운데 안 떨어지시고 여기 옆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어머. 그리고 구르셨어요. 어머.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지시고 갈비뼈 금 가시고 어머! 어머 어떡해. 옷이 왜냐면 그 밑에 조명 장치와 막 전기줄들이 막 네. 엉켜 있었거든요. 그 위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조명 그 갈비뼈 이제 금 가시고 옷 찢어지고 안경 부러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무대팀에서 이사장님이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울타리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인데 준비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떡해. 저희가 만약에 공연 도중에 그렇게 그랬으면 됐었어요. 큰일이죠. 정말. 초연을 며칠 앞두고 공연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발레가 그 당시 이제 86년도 굉장히 네. 열악했다는 거죠. 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높아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뛰어내리는데 굉장히 실감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할 말이 무서워. 진짜. 지금은 많이 그렇죠. 개선이 됐다는. 개선이 돼서 네. 이제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높아서 처음에는 초연하는 분들은 좀 무서워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발레에서 높은 데서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가끔 이제 프로덕션마다 조금 다른데 백조의 호수에서 네. 마지막에 두 주인공이 또는 오데트 공주가 바다 호수에 호수에. 몸을 던질 때 그게 조금 높을 때가 높을 수 있는데 그닥 이것처럼 높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백조의 호수에서 그건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그렇죠. 그 엔딩 장면이 몇 개 버전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네. 그렇구나. 그때도 호수로 떨어지는. 그러나 심청이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네. 네. 아무튼 뭐 37년이 됐으니까 되게 많은 네. 에피소드들이 있겠네요. 네. 보고 싶다. 왕이 궁궐 단상 궁궐이 이렇게 단이 있으면은 네. 그 뒤에 이제 무대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고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네. 왕이 이제 그닥 넓지는 않아요. 네. 한 이 정도 넓이가 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초연을 했다는 왕인데 네. 일로 빠져버린 거예요. 왕이 올라가서 신청이한테 손을 주고 둘이 같이 만나서 퇴장을 해야 되는데 네. 올라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뻘쭘하게 혼자서 그때 심청을 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심청. 네. 그런 너무 당황했겠다. 제가 객석에서 보면서 그 왕은 다치진 않. 다행히 그 단은 이 정도 높진 않아서. 네. 갑자기 사라진 왕. 그런 뭐 별별 그러네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야외 무대에서 공연 백조유수 하는데 네. 이제 무대를 세워놓고 네. 이제 조명 기구들이 이렇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조명을 네. 세웠거든요. 네. 어떤 분이 퇴장할 때는 앞을 보고 이렇게 관객을 보고 퇴장을 하거든요. 네. 쭉 퇴장했는데 거기에 빠져버려. 밟았구나.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앰뷸런스 부르고 어머. 이제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네. 퇴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푹 빠지니까 충격 받아서 이제 앰뷸런스 불러오고 네. 그런 경험들. 재밌는 재밌는 돌발 좀 상황이. 위험하기도 네. 하고 또 네. 정말 이제 백조교수에서 왕자하고 이렇게 딱 임할 때 기대했는데 왕관이 왕자의 오데트 왕관이 왕자의 스펑크에 이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머,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기행하다가 이렇게 머리카락 빠졌겠다. 네. 그런 해프닝들이 네. 참 무대에 많습니다. 네. 부상을 입고 계속 그 장면을 계속 끝까지 뛰어야 되는 상황도 많고. 왜냐면 막을 내릴 수도 없고 네. 네. 바로 대타를 할 수가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그냥 참으면서 하는 네, 거예요. 네. 돈키호테에서 이제 그 거리 여인 하시는 분이 중간에 이 뼈가 발의 마지막 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어머. 근데 저도 춤출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퇴장할 때 보니까 쩔뚝거려요. 네.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일막 끝나고 뒤로 갔더니 이게 네.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러진 상태에서
끝까지 한 거죠. 네. 근데 무대에 서면은 뭔가 이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통증 진통제 같은 그런 네, 마취가 그런 게 있기 되는 때문에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긴장감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단장님도 부상을 여러 번 입으셨나요? 발목 부상 한 번 아. 공연 도중에 그래서 다 다른 분이 들어가서 이제 아 그래요?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다행히 그때 이제 제가 근데 그때 객원무용수로 이제 다른 데 갔었는데 네. 거기 원래 주역했던 분이 또 와 있었기 계셨어요. 때문에 다행히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연습실에서 부상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거슬려서 이제 나중에 은퇴를 아, 하게 네. 됐죠. 네. 하긴 참. 무용은 부상의 문제가 굉장히 네. 크겠어요. 음. 네. 참 어려운. 마무리가 이렇게 좀 아니 그 예전에 발레가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나온 네. 발레 무용수가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대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어. 발레 매력에 빠져버리면요, 정말 희열감 네. 무대에 네. 섰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객의 박수 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춤을 추는 그 자체가 에서 오는 그 음악과 하나가 돼서 춤추는 그때 그 느낌과 희열감이 네. 너무 무엇하고 바꿀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관객들도 감동을 네. 받고 네.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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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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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발레 심청이 이번 주말에 네. 공연을 할 텐데 발레 심청 37년 그러게요. 이어져 네. 발레 심청 네. 얘기와 또 문은숙 단장님의 발레 발레 사랑에 대한 네. 이야기 네. 그리고 또 교육적인 이야기들 네. 네.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까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요. 마지막으로 그냥-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 발레단이 이제 내년이 40주년이에요. 네. 지난 39년 동안 오면서 발레 불모지에서 네. 정말 발레 선진국으로 가는데 유니버설 발레단이 한 몫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너무 자부심도 있고 네.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최초의 민간 발레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것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이 또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민간 발레단이 40년을 넘어서 50년, 60년, 100년 뭐 마린스키 발레단처럼 정말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계속 있으면서 그 관객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춤을 추고자 하는 무용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발레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네. 꿈이고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도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발레를 이제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심청 공연은 정말 입문하기에 좋은 네. 공연, 가족이 함께 보시면 좋은 공연, 남녀노소. 그래서 올해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심청을 통해서 효도도 하고 효를 교육도 하시고 정말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버설의 저희가 너무 즐겁고 네. 감사했습니다. 문은숙 네.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